난항을 겪고 있는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충남도가 내놨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정책은 지방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0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모두 충남도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대비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내포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명지의료재단과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5월 명지의료재단이 토지매매 중도금을 납부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매매 대금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지만 4회차 중도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김 지사는 재단이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학병원급 투자 유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대학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내 소아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소아진료 중심 특화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중증 전문 진료센터를 건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문 의료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네,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도 사업자가 보조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위기에 놓였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991년 이후 34년 동안 투자 유치가 무산됐는데요. 그러던 중 충남도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을 위해 온도웨스트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는 오는 2027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골프촌과 웰니스 센터 등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가 납부 기한을 2차례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200억 원 중 7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충남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충남도는 사업무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치유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규모를 감안해 3, 4지구 중 8천억 원을 투입해 4지구를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자, 하나금융그룹 등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용하고 책임성과 신용도 담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충남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를 적용한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충남방송이 기획 보도하고 있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충남.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그동안 전해드린 리포트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외국인 정책 방향을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 비자 발급부터 병원 동행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이들보다 조금 먼저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아이들 병원 갈 때 다 소통이 안 돼서 아기가 어떻게 아프고 있는지도 저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얘기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병원에 가서 통역해 주기도 하고
국내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지방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정착하려는 유학생들입니다. 한국어를 잘 배워서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닐 생각입니다. 한국에 남아서 심리학자로 취직할 생각이에요. 농촌은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도저히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누군가는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한 여성 근로자는 숙소도 열악하지만 시건장치가 밖에도 돼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 심지어는 욕설뿐 아니라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정책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마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은 한 명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또 근무 일수를 또 줄여서 그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50년 후가 되면은 인구가 3,700만, 600만으로 줄게 되고 그중에 반이 47% 반이 65세 고령화 노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다. 가장 시급한 건 촘촘한 제도적 뒷받침. 그중에서도 일상 곳곳에서 마주한 벽을 허물어주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것은 우선 기존에 있던 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제도예요. 주로 이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외국인을 향한 시선과 태도의 변화도 촉구합니다.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하고 교육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효과도 꽤 좋습니다. 이 모든 정책과 캠페인을 아우르는 이민청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벌써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가 급증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전국적인 교통, 경제 중심지로서의 접근성이 좋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게 플러스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또 역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충남은 15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충남도가 29일부터 이틀 동안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부여에서 개최합니다. 글로벌 기후그룹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실현과 전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대표 등 15개 국가 탄소중립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충남도는 개회식에서 지방정부 메탄 행동연합 가입 서명식을 진행한 가운데 전 세계 지방정부와 탄소중립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150여 명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157명입니다. 음주운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와 공금횡령이 각각 63명과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2022년 15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서산의료원장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도청에서 김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임명된 김 원장의 이번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심뇌혈관센터 설립,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홍성의 한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29일 아침 7시 20분쯤 홍성군 홍성읍 학계교차로 부근에서 1톤 트럭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 출항일이 내년 5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크루즈선은 내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 동안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관광 상품은 11월 중순부터 운항사인 롯데 관광개발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선은 최대 3,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수영장과 카지노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당진시가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일원에 이른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합니다. 시는 28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해안도로 2.3km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28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노후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해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특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기간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택시 현장 접수에 나섭니다. 관광택시는 2시간과 4시간 코스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만 원입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반려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홍성군에서 열립니다. 충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2개와 모빌리티 분야 1개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공정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분야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된 70곳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리용 투명 마스크와 고무장갑 등 위생용품도 지급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지난 2020년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인증제도입니다. 서산시는 안심식당 기존 지정업소와 신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태 점검 등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야생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1,000만 원을 투입해 멧돼지 포획틀 5대를 구입하고 다음 달부터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태안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후 1회당 2개월간 대여할 수 있으며 농가당 연간 2회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산불 발생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용농 부산물 파쇄 지원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용농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용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해 잔가지와 콩대, 깻대 등 용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서비스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쇄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서산시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대에 걸쳐 15년 이상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비와 홍보비 등으로 업체 한 곳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